안녕하세요. 주식공부입니다. 오늘은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현금 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금 보유를 이 주변의 지인분들을 보면 가장 힘들어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지금 주식 50%고 꼭 현금 보유를 또 손절을 해서 현금을 만들더라고요. 주변 분들을 보면 현금은 손절을 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이 오르고 이평선과 이격도가 이렇게 벌어졌을 때 수익이 많이 났을 때 이럴 때 현금을 일부 해 놓는 겁니다. 수익 실현을 해서 현금을 미리 마련해야지 이렇게 떨어질 때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때 손절해서 현금을 만드는 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근데 주변에 보면은 손절을 해서 현금을 만들어요. 어떤 식이냐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21평선에서 21평을 이렇게 상향으로 뚫으면 매수를 해요. 정배열로 왔다고 21평 위에서는 매수, 21평 깨지면 매도거든요. 기본 상식이죠. 그러면 21선을 뚫고 올라오면은 이제부터 상승이구나. 그리고 매수를 해요. 매수를 했다가 떨어져서 내려오면은 손절을 합니다. 손절을 해서 현금을 만들어 놔요. 그랬다 또 21선 뚫으면은 또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또 떨어지면은 여기서 바닥에서 손절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팔면 오르고 내가 또 사면은 떨어집니다. 이거를 몇 번 하면은 마이너스 전체 계좌 막 30%, 마이너스 50%. 며칠 만에 금방 이렇게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50%가 원금 회복하려면은 100% 수익이 나야지 원금 회복입니다. 만약에 1000만원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마이너스 50%면은 500만원 남았죠. 그럼 500만원을 1000만원 원금을 회복하려면 본전 만드는데 100% 수익이 나야지 원금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0%, 50% 며칠 만에 나는 사람이 100% 수익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힘듭니다. 1년에 10% 수익 내기도 힘들어요. 초보자 때는. 근데 금방 며칠 만에 마이너스 20%, 30%, 50% 돼가지고 50% 됐는데 본전만 찾으려도 100% 수익을 내야 되는데 거의 불가능한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도 무조건 현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돈 벌려고 투자를 했는데 이거를 현금을 갖고 있으면 손해보는 느낌이 강하게 들거든요. 저도 초보자 때 그랬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보겠습니다. 올해도 시장이 엄청 좋다고 그러는데 작년 연말에 마지막으로 끝난 게 2875예요. 이 정도 됩니다. 근데 연초에 3260까지 올라왔다가 여기 잠깐 3116, 3300까지 올라왔다가 잠깐 여기 연초 대비 조금 올랐다가 떨어져 가지고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별로 오른 게 없어요. 여기가 작년 말인데 지금 거의 다 까먹었다가 조금 올랐죠. 작년 말 기준 현재 오른 게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이렇게 오르는데 따라 샀다가 여기 이제 쭉 계속 며칠 만에 막 급락을 한단 말이에요. 겁나서 팔아요. 근데 또 올라가요. 정배열로 또 올라갑니다. 그러면 또 따라서 사요. 그랬다가 또 막 너무 막 며칠 만에 급락을 하죠. 그럼 또 여기서 팔아요. 이거 한 번, 두 번, 세 번 샀다 팔았다 샀다. 이거 세 번밖에 안 했는데 손실은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 막 이럽니다. 주위에 보면 그래요. 그러면 여기 많이 이만큼 올랐으니까
여기서는 좀 수익 실현을 해서 현금을 갖고 있는 게 낫지 않냐. 그러면은 현금을 만드는데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한 마이너스 20%에서 팔고 현금을 한 50%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갖고 자기 기준을 맞춰서 사야 되는데 또 여기서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막 사가지고 현금이 하나도 없어요. 이러면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현금을 갖고 있으면은 꼭 손해냐? 그렇지가 않아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샀는데 쭉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수익 실현을 50% 해서 50% 현금, 주식 50% 이렇게 갖고 있다고 쳐요. 그런데 주식 50%는 그냥 수익 난 채로 냅두고 현금 50% 갖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 50% 그냥 투자 않고 돈으로 갖고 있으면 손해 아니냐. 여기서 주식 50% 갖고 있는 거는 그냥 횡보하는 거죠. 이거는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갔도 아니고 횡보예요. 근데 현금을 50% 갖고 있으면은 이렇게 폭락을 할 때 볼린저 밴드 하단에 사서 이평선 돌파할 때 매도, 볼린저 밴드 하단에 사서 기다렸다 이평선 돌파할 때 매도, 이런 전략을 치우면 여기서 5%든 10%든 먹고 팔 수가 있어요. 또 50% 갖고 있다가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사서 이평선 돌파하면 매도, 이렇게 하면은 10%, 10% 이것만 해도 큰 수익이거든요. 떨어질 때 사는 거죠. 아니면 볼린저 밴드 엔벨로프 하단에서 사서 조금 오르면 매도,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그냥 현금을 갖고 있잖아요. 현금을 꼭 갖고 있는 데서 손해가 나는 게 아닌 거는 이 증권 계좌에 돈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1년에 그 현찰에 대한 이자를 줍니다. 은행 이자, 그 1금융권 은행 이자 정도를 줍니다. 이 50%에 대한 이자를 줍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안 사고 그냥 갖고 있으면 은행에 넣어놓은 것만큼 이자를 줍니다. 그러니까 손해가 아니죠. 나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포인트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 이런 뜻으로 갖고 있으면은 이자는 나와요. 근데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사면은 마이너스가 납니다. 워렌 버핏이 하신 말씀을 한 가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게 야구장인데요. 야구장인데 1루, 2루, 3루입니다. 여기 이 투수고요. 여기서 공을 던지는데 여기서 몽둥이로 치는데, 실제 야구에서는 스트라이크 3개 중에 하나를 치든가 볼넷을 골라 나가든가 해야지, 안 그러면은 아웃입니다. 아웃되든지 1루에 진출을 하든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공 7개 중에 골라서 스트라이크 중에 하나를 치고 안타를 쳐서 나가든가, 아니면 볼넷을 골라서 나가든가, 아니면 아웃당해서 죽든가,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주식에는 안 그렇다 이거죠. 워렌 버핏 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거는 주식은 공을 이 투수가 계속 던집니다. 매일매일 스타주가 나오고 매일매일 기회가 와요. 있어요. 매일매일 매시간 매분 기회가 옵니다. 오는데 나는 방망이를 들고 내가 치기 싫으면 공을 100번을 던지든 1000번이 던지든 안 치면 돼요. 그러다가 스트라이크가 와도 내가 좋아하는 공이 아니면 안 치면 됩니다. 그러다가 100번을 던지든 1000번을 던지든 10,000번을 던지든 그 중에 좋아하는 공만 하나 딱 치면 됩니다. 무조건 휘두르지 말라 이거죠. 내가 좋아하는, 만약에 사냥꾼을 예로 들겠습니다. 사냥꾼은 내가 관역을 이렇게 겨눠놨어요. 여기 관역을 겨눴어요. 숨어서 관역을 겨누고 있습니다. 근데 사슴이 지나가요. 사슴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여기서 왔다 갔다 풀을 뜯고 있어요. 근데 여기 안에 들어왔을 때 방아쇠를 당겨야지, 아무 때나 막 그냥 대충 잡아서 산탄총을 쏘지 말라 이거죠. 사냥꾼은 기다립니다. 여기 숨어서 기다립니다. 총을 갖고. 그러면 요 관역에 딱 들어왔을 때 쏴야지, 한 방에 딱 잡아야지, 여기 안 들어왔는데 여기 있는데 대충 조정해서 쏴버리면 놓친다 이거죠. 여기
이 포인트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라 이거죠. 아무 때나 무조건 쏘지 말라 이거죠. 아무 때나 방망이를 휘두르지 말라 이거죠. 방망이를 100번이 오건 1000번이 오건 자기가 좋아하는 공이 안 오면은 안 쳐도 나는 아웃이 아니에요. 야구 선수가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좋냐 이거죠. 그래서 올해 저는 그 주식 비중이 많은 3개 계좌를 다 팔았는데요. 여기 3290포인트 이 정도에서 한 개 계좌를 팔고 3140% 이 정도 포인트에서 2개 계좌를 팔아서 3개 계좌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사가지고 주식 비중이 현재 32%, 현금 비중이 68%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을 갖고 가만히 있으면은 안 보이던 게 수익 실현을 해서 현금을 많이 갖고 있으면 또 좋은 종목이 막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는 주식을 가만히 갖고 있는 것보다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어느 정도 제 입장에서는 좋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스타일이 종목이 100개에서 적을 때는 100개에서 많을 때는 500개 정도 된다 그랬죠. 그러면은 제 그 스타일은 뭐냐? 제 스타일은 이 주식을 100개에서 500개를 사요. 그럼 종목이 많다 보니까 이게 종합지수가 떨어질 때도 급등하는 주식이 있어요. 이게 500개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종합지수가 떨어질 때도 급등하는 종목이 있고 올라갈 때 또 급등하는 종목이 있고 막 이게 삐쳐나와요. 그럼 이게 너무 급등하는 주식은 팔아요. 만약에 1000원짜리를 샀는데 2000원이 됐어요. 그럼 팔아요. 팔아가지고 이 바닥에 있는 종목, 좋은 종목을 골라서 두 종목을 삽니다. 100만원어치 샀는데 200만원이 됐어요. 그러면 바닥에 있는 것도 두 종목을 사요. 200만원어치. 또 여기 200만원이 됐어요. 또 사요.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삐쭉삐쭉 나오는 게 있어요. 그 음악 방송을 보면 그 이퀄라이저처럼 막 이렇게 솟아나요. 막 종합지수가 폭락을 하든 급등을 하든 막 폭등하는 주식들이 있어요. 그러면 위에서 비싼 거는 팔아요. 팔고 바닥에 있는 걸 삽니다. 이거를 1년 내내 계속 수익 실현만 해요. 손절은 안 합니다. 그럼 이게 이 원금이 커집니다. 자꾸. 그러면 이게 눈덩이를 자꾸 굴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장기적으로 우상향입니다. 이게 눈덩이가 커지면서 굴러가는 거죠. 이렇게 커지는 거죠. 갈수록. 그래서 이게 급등하는 주식은 팔아서 또 바닥에 있는 거 사놓고, 그러면 이 종목이 많다 보니까 어떤 주식은 남북경협주 한다 그래서 폭등을 하고, 그럼 위에서 팝니다. 그리고 바닥에 있는 거 사놓고 잊어먹어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50% 플러스 50% 이상 된 거 안에는 쳐다보지도 않고 잊어먹습니다. 우량한 주식을 사야죠, 그 대신. 또 어떤 거는 원자재 값이 급등한데서 오릅니다. 어떤 경우는 원자력이 올라간다 그래서 올라가고, 또 어떤 경우는 2차전 지주라고 그래서 올라가고. 그러면 너무 급등한 거는 파는 거죠. 갑자기 급등한 건 또 갑자기 급락이죠. 팔아서 또 원위치하면 또 삽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차피 우리나라는 우상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폭락할 때나 바닥에 있는 거 사놓으면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무슨 테마에 엮이든 실적이 좋아서 올라갑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매매를 하지 올라간 거 막 따라서 사지는 않습니다. 올라가면은 팔지. 그러면 현재 가장 좋은 주식이 무엇일까요?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이슈 중에 가장 확실한 이슈는 뭡니까? 금리 아닙니까? 금리? 제 생각에는 금리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지금 내년부터 미국에서 테이퍼링 한다고 그러죠. 테이퍼링 하면서 금리 인상을 내년 중반 정도부터 올리겠다는 시사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이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에서도 기준금리를 0.25% 올렸죠. 근데 11월 달에 또 0.25% 올린다고 그러죠. 내년에 또 올린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공식적으로 앞으로 올릴 거다. 미국도 앞으로 올릴 거다. 세계 시장이 다 금리가 지금 바닥치고 올라가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오르든 간에 무조건 오른다는 거죠. 확실히 오른다는 거는 정확한 뉴스입니다. 이게 변할 확률은 거의 적어요. 왜냐, 인플레이션이랑 모든 여건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빚도 많고, 그러면은 확실히 금리가 올라가는 건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슈가 금리는 무조건 오른다. 그럼 금리가 오르면은 실적이 좋아지는 주식이 뭐가 있을까요? 금융주겠죠. 그럼 금융주의 대표적인 게 국민은행 아닙니까? 그럼 KB금융은행을 보겠습니다. KB금융을 치면은 요거는 일봉 차트입니다. 요거는 주봉 차트예요. 요거는 월봉 차트입니다. 이거는 연봉 차트예요. 이렇게 저는 그 종목을 하나 치면 한 번에 딱딱 이렇게 뜨게 만들어 놨어요. 차트를. 이거는 실적입니다. 실적이 만약에 보면은 실적을 보면은 이 모든 게 다 증가하고 있죠. 매출액 증가, 영업이익 40% 증가, 순이익 43% 증가,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고, EPS가 주당 순이익이 11,900원이에요. 근데 지금 주식이 5만, 퍼가 10만 잡아도 11만원대에 가 있어야 되는데, 11만원, 12만원대에 가 있어야 되는데, 5만원이에요. 그럼 싸죠? 퍼가 지금 400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BPS 총상가치가 10만원이 넘는데, 지금 현재가가 5만원이에요. 그러면 싸죠? 거기다가 배당을 많이 줍니다. KB금융 배당을 3.1% 줍니다. 많이 주죠. 그러면 청산가치 반도 안 되지. 거기다가 이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죠. 주식도 별로 많이 안 올랐어요. 이런 주식을 사놓으면은 수익 날 확률이 높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네이버를 봐요. 네이버는 성장성도 좋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총상가치가 5만원인데 지금 40만원이에요. 너무 고평가에 되어 있으면 암만 좋은 주식도 너무 비싸게 주고 사지 마라. 세계 명인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기 악재가 나왔을 때 이게 손절도 하기 힘들고 다시 이 가격이 죽을 때까지 안 올 수도 있어요. 네이버는 그래도 좀 외국인 기관이 많이 사고 있어서 좋은데, 카카오 같은 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카카오는 지금 엄청 폭락을 했는데 17만 3천원에서 지금 12만원까지 떨어졌는데요. 만약에 내가 17만원에 샀는데 12만원까지 떨어졌으면 심리가 엄청 안 좋겠죠. 근데 보면은 청산가치는 14,000원짜리예요. 그러면 지금 PBR이 0.5, 0.3 이렇게 사는 걸 좋아하는데 저는 8.96이에요. 거의 9가 돼요. 너무 고평가돼 있죠. 이 퍼도 10 이하에서 저는 사는 걸 좋아하는데, 아까 국민은행 퍼가 4였죠. 근데 이거는 67이에요. 너무 고평가돼 있죠. 그러면 주당 순이익 2,400원씩 벌어서 본전을 찾는 내 투자한 대금을 회수하려면 67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아까 국민은행은 사면은 내 원금을 찾는데 4년 걸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 이거죠. 근데 이 국민은행이나 이런 금융주 같은 경우는 실적도 좋은데다가 배당도 많이 줘요.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어요. 안전하다는 거죠. 그러면 주도주를 높은 데서 샀다가 폭락당하는 것보다 이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샀는데 떨어져요.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샀는데 팍 떨어져요. 그러면 현금을 저는 항상 30에서 50%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68% 갖고 있습니다. 좀 많이 갖고 있죠. 그러면 이 현금 갖고 있는 거 뭐예요? 이거 우량주인데
저평가돼서 아주 싸게 샀어요. 근데 거기서 더 떨어져.